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그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박지성, 이영표 해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어떤 쇄신의 밑그림이 그려질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도 홍명보 전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홍 전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궁금해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좀 옌스는 어떤 거죠?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거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교육 네네.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홍 전 감독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선수들 간의 내분 또는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은 전혀 없었고 그런 거 결과론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의 가족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가족들 보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비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32강 진출에 탈락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 뭐 축구협회라든지 감독으로부터 이 대회를 결산하는 혹은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있었나요? 한 번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저렇게 나가는 공항까지 가거나 뭐 길에서 움직일 할 때 포착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회를 끝났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특히나 이번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선수 기용도 그렇고 또 다른 운영도 그렇고 물어볼 게 많은데 네. 그 기회에 한 번도 갖지 않고 떠났다는 거. 그때 2분 정도도 안 됐던 사퇴를 발표했던 그 자리도 질의응답 없었죠. 들어오는 공항에서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신들은 홍 전 감독이 받은 살해 협박 등 이런 압박성 메시지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이 미국으로 떠난 배경에 이런 신변 문제 혹은 심리적 압박도 좀 작용했을 수 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영향은 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각종 게시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글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글로 대변되는 현재의 분위기, 사실 이런 협박글뿐만 아니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계들도 막 나오고 있는 그렇죠. 만큼 결국에는 현재 여론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추국에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명경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유독 좀 국민들의 가슴이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협이 사과문을 뒤늦게 내긴 했는데 정작 책임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홍 전 감독은 물러났지만 이임생 전 총괄이사도 별다른 입장이 없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과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좌절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 문제를 만들었던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구나. 사과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무엇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물러나겠다 아니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쇄신하겠다, 인적 쇄신을 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그 사과문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변화의 흐름들 있죠. 축구협회가 좀 개혁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 분위기.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우리 건드리면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포함해서 문제 생겨.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워딩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숭고함의 가치, 순수함을 지키겠다. 우리 문제 알아서 할 테니까 외부에서 가만히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사과문이 발표됐던 날이 어떤 날이냐?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혁신위가 축구협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관 문제들이 있죠. 정관 핵심은 축구협회장을 새롭게 뽑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이 정관 자체가 회장 선거를 뽑는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다. 전체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많은 데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사과문에 그걸 씁니다. 우리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한다지만 우리는 바꾸기 전 원래 우리 제도대로 회장 선거할 거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사과문에 이런 거 쓰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잘못했고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겠다가 있지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넣지 않아요.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과문인 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정말. 네. 현재 축구협회는 스스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혹은 의지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예. 앞서 맹탕 사과문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도 벌써부터 맹탕 우려가 나옵니다. 홍 전 감독 귀국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좀 회피성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물론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요. 예, 네. 그 뭐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청문회를 포함을 해서 뭔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는 좀 나 있지만 그래도 그래 한번 이번은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더욱더 훨씬 더 막 끌어가는 현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기억하는 것도 뭐 병역 문제 때문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 이 한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만 놓고 보자면 북중미 월드컵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려 버린 사람들은 사실 더 넓게 혹은 축구협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포함을 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모든 화살이 결과적으로 또 홍명보 감독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이야기할 건 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또 설명하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싶습니다. 예, 그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좀 수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경찰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본 지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더 빨리 하라 이런 뭐 내부 통제기관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좀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2024년 7월에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수사 자체가 상당히 좀 진척이 없는 중에 고발인 다시 한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라라고 지난해 9월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뒤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발이 되고 나서 2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지났고 아마 이제 법리적인 검토도 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사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했고, 뭐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 재배당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이 감독의 선임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그런 사안인데 수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된 그런 원동력을 좀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정명구 회장 월드컵 끝나면 분명히 사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도 많은데 지금 문체부가 검토하고 있는 축구협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 방안과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구협회는 뭔가 일을 할 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회장도 월드컵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사표를 제출하겠다, 사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설명이 없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월드컵이 끝났는데 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냐고요. 궁금하잖아요. 이임생 이사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협회는 어떤 이야기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자꾸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말을 붙이고 말을 붙여서 막 또 괜한 불필요한 루머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로 아까 회장 선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회장 선거는 이런 겁니다. 뭐 어렵게 간선제냐 직선제냐 이런 걸 다 빼고 어떤 구조냐면 문제를 만약에 제가 빚었어요. 일을 잘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네. 그게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우리 사회 리더의 상식이에요. 내가 못했으면 다음에 못해야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임기 내에 뭘 못했어도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왜? 체육관 선거니까. 몇 명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선거예요. 사실 득표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이 정몽회장이 4선, 원래 4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 정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은 2번까지만 됩니다. 3번 이상을 할 때마다 특별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2번의 특별 허가를 얻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특별위원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거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하려고 관계를 맺어서.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조금의 인원 190명 정도를 해서 하니까 어떤 현상? 그때 당시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4선이면 안 된다가 거의 90% 육박을 했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3명 나왔던 후보에서 무려 86%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민심과 완벽한 괴리잖아요. 사람들은 물러나라가 90인데 그 190명 안에서의 투표는 86%가 해라, 연임해라가 86%예요. 이 정반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지금 이 선거인단이 민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 회원의 어떤 의견, 생각들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리더가 자기가 일을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일을 못해도 또 뽑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왜 이렇게 일을 못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못해도 돼요. 그럼 왜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못하면 당신 책임져야 돼라는 구조. 이런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이걸 확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네.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사과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그대로 할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예, 방금도 그 축협의 사과문에 담긴 우리 건드리지만 우리 뜻대로 할 거야라는 비판을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문 보니까 차기 회장 선거가 피파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막 직관적으로 와닿는 문장이 아니어서 좀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일단 뭐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피파라든가 혹은 뭐 자체적인 그런 정관, 대한체육회 그런 정관들 충돌하지 않게 준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대한체육회나 혹은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은 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규정대로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론이나 혹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선이 아니라 직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관에 위배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60일 이내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따라서 뭐 이 구조 자체를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는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사실 기존의 그런 축협의 의사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피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 외부에서 그렇게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피파 측의 그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냐면 그 60일 이내 지금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제가 루머로 돌아다니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몽규 회장과 같이 일했던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이어서 하겠다. 네.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로 따지면 주군이 몰락하면 사실 주군의 밑에 있던 사람 순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장을커녕 지금 손두고 제가 또 주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비상적이 왜 가능하냐면 그래도 되니까. 지금 선거제도에선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파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짚어야 되는데 자꾸 피파를 완전한 무슨 자기들만의 방패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만 있으면 피파 뒤에 숨어요. 예. 피파는 청권이 아닙니다. 피파는 좀 잘못하면 그래도 피파니까 다 놔둬요? 그러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축구협회나 피파나 우에파 유럽축구연맹이 잘못하면 검찰 수사도 하고 다 합니다. 왜? 그들도 우리 사회 일원 아닙니까? 일원인데 어떤 반사회적 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뭘 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겁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인사권을 휘두른다든지 직접 들어가서 돈의 문제를 움직이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아니 법과 제도를 따져보고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거는 독일도 하고 있어요. 독일도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파나 뭐 대한체육회 정관을 방패막이 삼아서 축구협회 인사가 다시 이 축구협회를 이끌 가능성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불똥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빅리그 관심이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는 꿈인 동시에 직업 선수로서 자신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은 모든 사람들 지금 저희도 막 밤새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도 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막 선수를 막 데려가죠. 그런 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더 어떤 커리어를 점프하거나 더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무기력해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남아공 경기의 패배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생각하면 좀 많이 아프죠. 네. 예. 참 뭐 내년 1월에 당장 큰 대회인 아시안컵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K 축구혁신회에서 정말 뭐 구체적인 좀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고 그게 실제 좀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이제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뭐 이른바 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응원 구호를 외쳐서 논란을 빚었고 내일 광주 일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지난 29일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 제1고 학생들을 향해서 뭐 지역 혐오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면서 특히나 문제가 됐었죠. 이후에는 협회 측에서 6개월 정도의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일 배제고 야구부 학생 그리고 지도자들 또 학부모들이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한 이후에는 5.18 민주묘지 공동참배도 또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배제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를 두고도 좀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막는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 혐오 표현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좀 팽팽한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라는 자격 정지가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출전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중징계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프로 입단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상당히 좀 박탈하는 좀 지나친 처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스포츠 영역에서까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표현들을 일삼는 것은 충분한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의 잘못 자체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처분의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성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정도 기간 출전을 정지하는 그런 처분이 충분하다 혹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성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미성년자인 학생이다 보니까 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이런 혐오의 표현을 한 그 수단 자체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자나 혹은 어른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려졌던 그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 내일 이제 배제고 학생과 선수들과 이제 학부모들이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고 광주일고 쪽에서 선처 좀 그래도 이해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라고 입장을 내놓으면 6개월에서 좀 감경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협회 측의 내부 규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감경 등에 대해서는 재량껏 처분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내일 뭐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스포츠계에서 혐오 표현에 근절하는 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해외 빅리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나요?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유럽 현장을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예. 100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뭐 경기할 때 상대가 있으니까 야유하고 이런 거 많아요. 막 서로 소리도 지르는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번 피파 월드컵도 어떤 게 있냐면 선수가 싸울 때 입 못 가리게 하죠. 그게 인종차별, 혐오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퇴장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계속 네. 퇴장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는 막 할 때 뭐 우리 이겨라 뭐 상대 축구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렇게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 자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순간 그거는 유럽도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어떻게 되냐 경기장에서 직접 또 봤는데 그런 거 뭔가 외치잖아요. 그럼 잡아서 바로 경기장 밖으로 빼고요. 그다음 그 사람 평생 예를 들어서 경기장 출입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버리면 당연히 사회적 처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축구는 야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축구 쪽에서도 그런 거는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